금성이 산이 된 이야기. 안드로메다급 소설. 상상이고 가설이고 추리이고 만프로 뻥이고 증거 없는 이야기. 소화가 되시는 분만 들으십시오. 멤버십 회원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자, 오늘 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1800년대. 어떻게 보면 금성이 산이 된 이야기. 주구장창 녹음기 돌리고 있는 게 1800년대를 이해를 해라. 그래야 1900년대가 보이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현재가 보인다. 그리고 1800년대 어떻게 크리에이트 게임, 즉 세계화의 시작이, 세계화가 그 전에도 있었지만 아무튼 세계화 1800년대 버전을 알아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죠. 자, 대충 이제 프리깃함 사진들. 옆에는 증기선도 있고 이쪽에는 증기선입니까? 이걸 증기선으로 표현해야 되나? 연도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사진. 운영과 학선 체육이 없음. 자, 이렇게 있는 거고, 옆에는 사파. 여기 사파 보면 재밌는 거 많이 있습니다. 물론 사파 제가 안 좋아하지만, 자, 우리가 가운데를 근거로, 자, 이 사파가 실물이, 자, 이쪽에 있습니다. 거의 비슷하죠? 그랬을 때 이 사파에 또 등장하는 여러 가지 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배 위에 집 모양으로 지은 게 여러 가지 버전이 있죠. 이게 중국 정크성 같은 것도 있고, 약간 이슬람, 몽골 이렇게 올려놓은 것도 있고. 실제 이제 1800년대 사진 보더라도 이게 돛 없고 배 위에 이렇게 집 형태가 많이 보입니다. 이렇게 이런 거다. 우리가 이제 판옥선 하면 이제 일본이나 한반도는 약간 정자 같은 거 얹혀놓은 거. 자, 아무튼 프리기담. 이런 깃발을 달아야지 우리가 대서양이 될까. 대서양을 횡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본적으로 대서양을. 자, 그리고 빅토리아호. 자주 사진에 등장했던 빅토리아. 실물이 있고. 오늘 좀 해군 이야기도 할 거고. 자, 여기에 지금 이제 이 사진이 정확히 이게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쪽이, 자, 퀸 빅토리아 갖고, 이게 뭐 결혼 사진인데 이게 잡힌 거. 가운데 빅토리아 같고, 자, 퀸 빅토리아 버킹엄이죠. 버킹엄 발코니 1896년 로얄 웨딩. 조지하고 조지 5세죠. 프린스 메이 결혼식 때 이제 잡힌 발코니. 즉,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자, 이 부분 저번 편 하면서 뒷부분 시간이 너무 길어서 설명 못했던 부분들, 즉 이 실물 사진들, 우리가 고종 1800년대 1880 자료와 기록을 근거로 우리가 가설을 접근해야 됩니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물론 이제 그런 자료와 근거로 이야기하다가 극상상 정도는 애매모호하니까 1880년대로 하겠습니다. 이후에 사진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실물 고정이죠. 실물 아시아판. 그리고 이제 이 대조선봉 기타 등등에서 찾고 있는
전 세계를 지배한 미국의 대한제국이, 그러니까 지금의 미국 이전에 대한제국이 미국에 13년간 있었다면, 아니면 또 그 이상이 있었다면, 거기에 왕 중에 왕, 아니 황제 중에 황제, 이제 고종을 찾는 분들이 계시죠. 물론 그 가설적인 비교, 금성이 사회된 이야기에서 이제 1시즌에서 이야기했던 그 가설적인 비유, 동부 13도가 조선이었고 청나라가 이 에스파냐, 라틴 지역이나 루이지애나 지역으로 연결거리가 되어질 때, 그러면 이 조선이 우리가 그 북아메리카판의 동북부에 존재했다는 가설을 금성이 사회된 이야기에서 하고 있는 거고, 그랬을 때 조선도 등장해야 되고 대한제국도 등장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조선 대한제국의 마지막 연결고리가 되는 고종이 북아메리카판에서 등장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이제 여기서 충돌되는 거는, 자, 1880년대에 일단 고종이 한반도에 등장합니다. 아시아에. 뭐 오리지널 판에 1880년대는 같이 동일하게 존재할 확률은 없겠죠. 물론 이제 이 사진에 근거해서, 물론 이 사진이 1990년대 찍혀서 10년을 거꾸로 갈 수도 있는 거고, 20년을 거꾸로 갈 수도 있는 거고, 1890년대 찍혀서 10년을 거꾸로 갈 수도 있는 거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이제 1880년대에서 우리가 에서 1910년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관파천, 그 다음에 대한제국 하면 97년이죠. 97년. 대한제국 사이에 고종이 미국에 존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 근거는, 그리고 이제 금성이 사회된 이야기에서의 이 가지의식의 이식적인 관련 개념은 바로 이 1800년대, 80년대 가면 스타트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되어지는 게 이 한반도에 어느 정도의 세력이, 문화권을 가지고 세력이 존재했다면 이들이 불려진 이름은 공식적으로 고려가 맞죠. 고려인데 이 고려가 또 깊게 가네. 이 고려가 지금의 한반도를 의미하느냐, 아니면 이 고려가 그 이전에 1800년대, 그 1800년대 아닐 건 더 그 이전에 지금의 중국과 플러스 한반도를 고려로 봤냐. 자, 그리고 이제 이 중국 지역이 청나라로 탈바꿈하고, 물론 이제 일본도 낄 수 있는데, 일단 일본 끼면 사람들이 또 이해도가 낮아지니까, 이런 가설은 살짝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방금 말한 거는 나중에 나중에 가설 재밌게 할 건데, 아무튼 이런 개념으로 일단 코리아다, 이 정도만 인지하면 되는 거죠. 코리아. 그리고 이식은 그러면 1880년대, 이때는 고려로 존재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선으로 확실히 되는 거는 조선 총독부가 일본 제국에서 생겨지면서 이제 조선사가 어떻게 보면 체계화가 되죠. 발견이 되고, 그전에는 이제, 그리고 이 조선 총독부가 생겨서 이식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대한제국사도 같이 따라오는 거죠. 자, 이거 지금 이거 단순하게 이야기했지만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을
흐름, 맥락으로 계속 이야기를 가설을 하고 있다. 뭐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고 이거는 각 단편들을 다 보셔야지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처럼 쉽고 단순하게 이해가 되면 개나 소나 다 알겠죠. 초등학생도 알겠죠. 이게 복잡한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랬을 때 이제 금성이 사회에서 자주 이야기하는 이 한반도의 인물들 또는 왕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두 가지 궁금증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 지금의 한반도 이 라인에 실존하는 인물들과 기록이 어떻게 매칭이, 자, 실존과 플러스 기록이 교집합이 함께 공존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이 기록을 담당하는 실존 인물들은 어디서 이식당했느냐를 지금 역으로 추정을 한 데이터들이 가설들이죠. 가설들이 있으면 여기 실제 인물들은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럽 플러스 미국이라 하겠습니다. 또는 여기 멕시코도 있습니다. 여기서 인물들이 주요 인물들이 등장한다. 실존 인물들이. 자,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제가 이제 시즌 1 개념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이 미국 고종이 미국에 있는 고종, 자 미국에 산다라고 미국 고종이라고 했죠. 이게 존재해서 등장을 해야 되는데 이 고종 한 인물만 등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비교 교차해야 될 거는 기본적인 만약에 고종을 만약에 자료가 나올 수도 고종을 유럽의 이쪽으로 해보다 유럽의 1800년대 1900년대 등장하는 황제들의 그 범위, 이들의 가문, 가족, 이 범위들을 등장하는 자료 사진들, 인맥들, 자, 들이 다 이 사진에 등장하니까 고종도 만약 미국에 존재했다는 고종이 등장하려면 더 화려한, 더 광범위한, 더 조직적인 사진들이 등장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게 사진이 등장하면 우리가 뭐 사진이나 동영상이 왜 그러냐면 1800년대 말 1900년대 초 동영상들을 누굽니까? 그 윌리엄 태프트 동영상도 이 사람 동영상도 존재합니다. 1900년대 초 기차역에서 내려오는 또 목소리들도 1800년대 말에 녹음기가 발달해서 녹음도 있고 그러면 황제 오브 황제 등장하게 되면 사진이나 영상이나 이 사파들 말고 사파들은 우리가 뭔가를 주장하기에 애매모호한 겁니다. 그랬을 때 또 어떤 걸 알아야 되냐면 이 로얄리즘의 결혼 문화도 알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스토리가 또 여러분들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일단 이 미국 왕족이 아닙니다. 이 왕족이 아닌 거는 이 시대의 그 공화국적 개념, 민주주의적 개념, 공화국으로 표현하면 이 왕족이 아닌 사람과 결혼했다는 이 단순한 스토리인데 되게 그거는 결혼식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 거죠. 이 로얄가들끼리의 결혼, 그게 조선의 맥락이고 그 로얄가들의 결혼들로 이루어지는 그 권력들,
그 결혼식의 맥락을 이해한다면 약간 이 스토리는 이제 그 후에 등장하는 이제 왕가이나 영화에 등장하는 왕가이나 율브리나 나오고 그 태국 그리고 이제 거기 태국이면 당연히 시암이죠. 또 댓글에 시암은 태국이다. 제가 이제 이거 원고 없이 이야기하다 보면 제가 블로그 때부터 오타나 오발은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 정도는 그냥 알아서 해석하시고 좀 댓글에는 그 좀 더 좀 애매한 것들을 좀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암이 태국이다라는 거는 오래전부터 이야기했던 거고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건 왕가의 나 이야기입니다. 왕가의 나. 그 스토리하고 비슷한 스토리다. 로얄리즘을 공화국을 희석시키는 스토리. 그렇게 이해하셔야지 1800년대 말이나 1900년대 초까지 이 봉건제를 이어가는 다음 단계 이 제국주의에서는 이 결혼의 본질은 물론 이제 미국에서 영국에서도 미국 연예인하고 결혼하는 게 1900년대 초에도 등장하고 과거에도 이제 직급이 낮은 거하고는 결혼하는 게 등장하는데 실제 이슈가 되고 기록에 남을 결혼들은 거의 이 가문들끼리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럽에 이제 빅토리아나 덴마크나 기타 등등 물론 이제 지금 많이 파괴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아무튼 그런 맥락으로 봐야 되고 그러면 다시 이제 한반도의 1880년대 등장하는 그 고종이 있는 거고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물론 대조선 뽕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사진이나 자료가 등장이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면 당연히 수정은 해야겠죠. 그러면 나오면 좀 알려달라 이러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 이걸 찾고 있죠. 이거 찾고 있는 거 맞죠? 여러분들 이거 듣는 사람들 중에도 지금 이 북아메리카판의 고종 지금 찾으려고 열심히 노력 중인 사람들 많이 있겠죠. 빨간색이 낫겠다. 근데 이제 이 한반도 사회 이 고종의 기록적인 이 부분들을 자세히 면밀히 보면 또 유럽 왕실의 황제들 믹스 현상이 난다. 믹스. 러시아, 독일, 또는 오스트리아 이 기록이 믹스 현상이 이 기록의 믹스 현상을 받은 기록이 고종이다.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그게 되는 겁니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기록이. 물론 이거는 금성이 사인된 이야기가 지금 하고 있는 가설의 관함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믹스가 되고 이게 이제 사진 자료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지는 게 이거고 또 역으로 이 개념은 자주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 한반도 형태의 고종을 여러분들이 무대를 옮겨서 근데 이거는 무대를 이제 오기만 할 수밖에 없는 게 기록적인 것들이 5년, 10년 차로 유럽과 아메리카 쪽으로 미국 쪽이죠. 미국 쪽 역사하고 연결고리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걸 그래서 이 사파 속의 미국 고종을 이 기록을 바탕으로 또 찾는다는 거죠. 즉, 이 사진의 기록을 받쳐주는 이 기록, 여기서 실존이라는 것은 인물적 실존입니다. 이 기록을 원소스가 되는 유럽의 황제들, 그리고
우리가 가설적으로 미국에 존재할 수도 있는 고종애라는 인물을 찾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이 혈통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철종도 그렇고 이미 오래 이제 더 많이 이렇게 많이 뭉개지고 무너졌지만 우리가 철종만 보더라도 이미 왕족의 그 직계성은 사라진 지가 오래가 되는 거죠. 자, 아무튼 이렇게 찾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이게 물론 이런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을 노력해서 이 부분을 찾게 되면 좋은 거고, 금성이 사인된 이야기는 주로 이 가지 이식 프랜차이즈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안 찾고 있느냐? 당연히 찾고 있겠죠. 근데 이거를 강조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겠느냐? 이런 쪽류로 빠져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여기서 빠져 있어서 이걸 받쳐주기 위해서 온갖 사파, 또 기타 등등 시간차, 공간차 무시하고 이야기를 풀어가는 맥락들하고 희석 안 시키려고 금성이 사이된 이야기는 이 방법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기록이식으로. 그런다고 해서 제가 이쪽 부분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는데 기록적 근거 무대는 나오는데 이게 안 뜹니다. 문제가 만약에 혹여나 0.0001%로 뜨게 되면 당연히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간단한 겁니다. 세 가지 방향이 있는 겁니다. 이 한반도의 고종이 물론 이제 기존 한반도 역사의 4천 6천을 믿는 사람은 이 사람이 그 이성계의 후손인 고종이다 라고 믿고 살면 되는 거고, 대체 역사관에 빠진 부분들은 세 가지 분류가 있는 겁니다. 이 유럽이나 아메리카 무대에 실제 고종이라고 할 수 있는 실존 인물을 찾는 것. 두 번째, 이 한반도에 있는 고종, 일본 애들이 데리고 온 이 고종이 과거에 오리지널 무대에서의 혈통적으로 0.0001%라도 혈연적으로 연결되는 애를 데리고 와서 한반도의 세트에 왕족을 부활시켰다. 세 번째, 금성이 사이된 이야기는 이 한반도의 고종은 이야기는 다른 실존했던 유럽판의 황제들의 이야기의 믹스로 창출되었다 라는 논의죠. 물론 실존을 어느 때까지 했느냐 문제는 이게 흥선대원군 실체를 또 이해하는 순간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흥선대원군은 우리가 흔히 비스마르크라고 하는데, 그러면 당연히 고종은 비렐름 1세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고종의 이 기록, 짬뽕 기록에 의하면 비렐름 1세하고 완전 매칭이 안 됩니다. 또 러시아 황제, 우리 질령군까지 또 등장하고, 또 우리 명성황후 이야기도 단순히 또 해결되지 않고, 그래서 오스트리아, 독일, 러시아, 또 우리 영국, 아무튼 이게 쉽게 풀리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설의 맥락은 이해를 하셔라. 금성이 사이된 이야기는 기록적 가지의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존 인물에 대해서 안 찾고 있느냐? 당연히 7년, 10년 전부터 찾고 있겠죠. 근데 이 인물이 과연 우리가 배웠던 한반도 기록의 실존 인물이 오리지널 무대에 존재하겠는가? 그 이야기고, 아무튼 근데 이제 여러 가지 힌트들이 많이 좁혀지는 거는 있습니다.
인물에 대한 거 말고 지리적인, 공간적인. 자, 라고 합니다. 시카고 자, 이야기했고, 윌리엄 태프트, 스크램 본즈, 그리고 이제 이 조지 부시의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전쟁, 중동 전쟁과 관련돼 있고, 지금도 자, 뭐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전쟁도 지금 작전도 뉴 오더 이야기고, 우리 존 케리는 떨어져서 이제 이 탄소 문제, 우리 막 그 2020년, 2030년, 2050년이죠. 탄소 문제는 뭐 그런 아젠다로 계속 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저번에 하지 못한 거. 자, 그러면 오늘 할 이야기는 다시, 자, 그래서 빅토리아 여왕. 또 이거 또 이야기가 이야기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는데. 자, 아무튼 빅토리아 여왕 60주년. 꽤 유명한 거죠. 빅토리아 여왕의 60번째. 다이아몬드 주빌리. 다이아몬드 주빌리. 1897년입니다. 다이아몬드 주빌리가 있었고, 이 근거 사료 사진들이 존재합니다. 즉, 아메리칸판에서 고종이 존재했다면 이 빅토리아 여왕보다는 더 많은 군중의 화려함의 사진 자료가 떠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러시아 황제 이야기 했듯이. 자, 이렇게 사진 자료가 떠야 됩니다. 그러면 빅토리아 여왕 다이아몬드 주빌리에 대충 개념하고 참석한 나라들 한번 보겠습니다. 빅토리아 여왕 다이아몬드 주빌리 1837년 6월 20일에 즉위했고 60주년을 맞이했죠. 다이아몬드 주빌리는 근데 여기도 60주년 6월 22일 그리고 60주년이라는 거 굉장히 666 이 나중에 이제 그 에드워드 7세입니까? 그 프리메이슨 그것도 예전에 아무튼 수비학적으로 굉장히 이 프리메이슨 로얄 또 영국 왕족들이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물론 간단한 60주년이지만 자 빅토리아 여왕 1896년 오랫동안 제의한 영국 군주 영국력 인도 대영 제국 영국력 인도 영국이 빅토리아 여왕한테 대가리 박은 자 이건 읽어보시고 그러면 세인트폴 대성당까지 열린 마차를 타고 가는 퍼레이드가 뭐 아까 보신 이 사진이겠죠. 신민지 총리 11명이 참석했습니다. 그 당시 신민지 캐나다 총리 빅토리아 뉴질랜드 근데 여러분들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 대조선 이런 부분들이 대영제국 거꾸로 이 대영제국의 왕족의 고종이 있어야 맞는 거죠. 근데 이 고종하고 관련된 자 미국 독립 이전에 뭐죠 여기 13도 여기에 존재했으면 남자 쪽 세력이 강했으면 그래서 정조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물론 1800년대 1700년대 다 스페인 해가 지지 않는 나라 합수부르크 이야기도 했듯이 그런 관점에서의 거점적 대조선이 존재했으면 가능한 거죠. 그런 논법은. 뭐 그런 이야기로
접근하는 게 맞는데, 제가 언제나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이런 거점적 관점의 개념을 떠나서 그냥 좀 아무튼 그 뉘앙스가 있습니다. 아무튼 막 제국주의, 봉건주의 빨아대는 그런 성향으로 제가 이제 종교적 역사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물론 이 정치나 종교나 제가 누누이 말하는 종교는 종교는 역사의 허물이다. 그리고 역사는 정치의 허물이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아무튼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금성의 사진 이야기에서도 예전에 이야기했지만, 아무튼 이 영국 여왕 빅토리아 신정황후, 또는 제가 이제 생긴 거 모양은 엄상궁, 에밀리라 하죠. 에밀리 엄상궁이라고 표현을 많이 비유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대조선적 개념은 이 대영제국적 개념에서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 대영제국의 지도에 빨간색 막 이런 거 다 나오지만, 이거의 다음 타사는 당연히 미국 제국주의를, 공화국이지만 제국주의를 바라보시면 되겠지만, 중요한 거는 각 거점에서의 문화권, 정치권, 권력들은 아직도 하나로 통합되기 힘들다. 시스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이라는 어느 특정 프레임에서의 한반도 같이 작은 개념의 조선적 프레임의 이 세계 지도판으로 넓혀지는 거는 이런 대영 제국 또는 스페인 제국 이런 것들하고 관련돼 있는데, 실제 조선이라고 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영역은 작은 거고, 제가 말하는 거는 이런 대연 제국이 됐건 프랑스 제국이 됐건 이런 것들은 나중에 1800년에 등장하는 세도 가문들의 무역적인 그 지배 세력하고 더 가깝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죠. 이게 이 부분은 이 말 한 톨만 달라져도 다른 관점으로 잘못 접근하게 되니까, 아무튼 소화하실 분들은 소화하시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서부 나탈리 오는 거고, 기념행사에 참석한 손님들, 영국 여왕. 자, 영국 여왕이 하나 보십시오. 자, 여왕의 딸 황후 프레드릭, 작센 마이게닝 세습공주, 프로이센의 하인리 왕자, 독일 황제. 자, 헤센 공주, 요크 공작, 웨일즈 공작, 헤센 대공비 앨리스 공주, 루이스 공주, 러시아 엘리자베스 표도르 대공비, 작센 고브르트 고타 공작. 자, 기타 등등. 캠브리지 공작, 여왕의 친아버지 조지 3세와 그의 가족 다른 후손들, 알렉산드르 왕자, 유제니 공주. 자, 그 다음에 외국 왕족, 라이게닝, 빅터. 자, 작센 고브르드 고타 레오폴트 왕자, 여왕의 사촌이고. 자, 기타 등등. 자, 여기 태국 시암 국왕. 자, 이탈리아, 덴마크, 일본, 천황은 아리스카와 타키토 왕자. 자, 이렇게 쭉쭉쭉 오고, 몬테그로 세습 왕자. 자,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리고 대사들 중에 이제 대한 민영환 등장합니다. 나중에 이야기할 겁니다. 그 다음에 미국은 화이트 리드입니다. 자, 대한제국이면, 제국 라인은, 실제 제국이면 이 외국 왕족에 들어가야죠. 대사입니다. 대사. 공화국. 화이트 리드 미국. 프랑스제 이제적. 여기도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데, 아무튼 왕족들이 결혼을 한다거나 행사를 한다거나 하면 여러분들
그에 딸린 부대, 우리가 방가의 방가, 방가까지, 또 가문의 가문의 가문까지 등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국판에서 고종을 찾게 되면 그 모든 왕족들이 다 등장을 해야 된다. 근데 이거를 숨겨버린 게 뭐냐? 우리가 이제 창시개명이라는, 그는 한반도 1930년대, 20, 30년대 이야기고, 그 이전이 되겠죠. 미국에서 오리지널 모델은 기점은 100년 전. 1776년 이후에 1800년대 초반 봉건지가 몰락한, 이게 프랑스, 미국, 일본, 아니 미국, 영국이 믹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는 거고. 자, 그래서 누누이 이야기했던 1876년 인도 황제. 네, 여러분들 이 빅토리아 여왕이 태어났을 때 빅토리아라는 이름 세례명이죠.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조지아나가 있습니다. 조지아나는 섭정에 의해서 사라졌는데 조지아나가 또 이 이름이 존재합니다. 세례명으로. 자, 그럼 아무튼 이런 사진이고, 실존 인물이고, 이게 신정왕후 타이틀은 거의 빅토리아에서 올 수밖에 없죠. 가장 1800년대 화려한.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빅토리아 여왕의 이 사진 1896년 사진입니다. 1896년에 니콜라이 2세가 딸을 낳죠. 이 딸을 데리고 와서 빅토리아 여왕을 만나는 겁니다. 그 옆에 에드워드 7세가 있고, 다음 왕이 되는 니콜라이 2세, 그 다음에 부인, 딸이 있죠. 이렇게 한 가족. 자, 조지 5세하고 니콜라이 2세 어머니 쪽이 자매죠. 이거 누누이 이야기했다. 그 자매 쪽이 덴마크 쪽, 여자 쪽 집안이. 자, 이렇게. 그래서 얼굴이 비스코름하다. 근데 이거 제가 이제 시즌일 때, 이야기도 해줘야겠다. 제가 이제 시즌 블로그 할 때, 그때는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걸 데칼코마니, 가케무샤, 그런 이야기도 했지만, 한 명의 가케무샤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저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가 어떤 생각까지 들었냐면, 초창기 이야기입니다. 초창기. 이 초창기 분들, 의식이 대부분 소화 안 되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들을 하고 계실 분도 있겠지만, 저는 이 모든, 이제 한참 이거 막 초창기나 밀도 있게 준비할 때, 씨발, 이 애들이 다 대역이다. 로스차일드, 록펠러가 세운, 이거 다 대역이다. 제가 이런 생각까지도 했더랬죠. 물론 한반도 이제 인물들 세트들 대역, 이 새끼들도 다 기록 이식인데, 그러면 얘들도 한번 이제 더 꼬아서 얘들도 1800년대, 1776년 미국 독립 이후의 왕족들을 대역을 세워서 100년이 지났지 않았을까. 물론 그런 가설도 할 수 있는데, 그러기까지 빠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실존 가문들이다. 실존 가문들이죠. 이제 어느 분기점에 양자가 되고, 또 가문이 희석되고, 뭐 그랬는지는 또 추적을 해봐야겠지만, 우리가 1800년대 말에 1900년대 초에 보이는 이 가문들은 1800년대를 이끌었던 실제 가문들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이 패밀리다. 패밀리. 한 가족. 이 제국으로 갈라졌지만, 이 제국을 다스리는 혈통들은 한 가족, 즉 합스부르크 왕가의 맥락을, 신라의 왕족들끼리의 결혼들을
어떻게 보면 그 새롭게 아니면 과거의 방식대로 이어가고 있었죠. 왕족들은. 비밀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삼도수군 통제사. 오늘 해군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자, 아무튼 빅토리아,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거는 만약에 미국의 고종이 어느 때까지 우리가 그러니까 그 한반도에 등장하는 거고 이 교차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찾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찾으면 사진자료, 영상자료, 또 기타 등등 가문의 연결성까지 싸그리 끄집어야 됩니다. 그거 아니고 정말 쉬운 논법은 저도 이게 너무 복잡해서 차라리 예전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야, 그러면 그냥 영국, 러시아, 독일 황제들 다 이거 애들이 모시는 넘버원이 고종이다. 정말 이거 쉽습니다. 이런 말 하면. 그러면 이런 말 하면 자긍심도 민족봉도 막 뿜뿜 생기는데 그 개념은 사라진 지 오래다. 거의 그 태양왕 강희제 때 이야기. 그것도 이제 범위도 좁겠죠. 더 지금보다. 그래서 이때는 갓이다. 갓지. 쥐. 근데 그 갓 신 뒤에 실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애들은 이 세도가의 자본을 진 뱅커 세력이다. 아이고 복잡해. 이야기해도 복잡하고 설명할 때마다 복잡하고. 자, 삼도수군 통제사. 삼도가 중요합니다. 수군입니다. 삼도수군 하면 간단하죠.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수군을 총지휘하는 조선시대 관직으로 관품은 종이품이다. 지휘관청과 해군기지로 삼도수군 통제형을 두었다. 자, 삼도 중요합니다. 오늘 쓸데없는 이야기로 원래 지금 이 이야기로 해야 되는데 삼도수군 통제사. 시간도 다 갔네. 40분. 아무튼 20분 안에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삼도수군 통제사. 삼도 이거 다 아는 거고. 자, 3인전책에 의해서 삼남, 하삼도 지역의 사람들을 북쪽으로 올렸죠. 그 하삼도, 삼남이 관련된 게 삼도수군 통제사. 자, 여기서 그 표시 갖고 와야겠다. 삼도, 한반도 패턴. 한반도로 이식된 이 패턴들이 굉장히 진실을 찾는 역사의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거를 느끼시는 분들만 느낍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한반도에 조선왕조 실록이 그나마 있고 이 지형에 맞게끔 기록이 재정립되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자, 이쪽이죠. 자, 그리고 이게 이제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동부 13도가 제가 이제 자주 이야기하는 거. 이 한반도 패턴이 동부 13도일 수도 있고 한반도 패턴이 통일신라, 마한, 진안, 삼한 나오게 되면 북아메리카, 중앙아메리카까지 남아메리카가 연결이 되는 거고 동부 13도 이야기하면 이 동부 13도하고 연결되고 8도 이야기하면 또 북아메리카판하고도 연결되고 마법의 패턴 지형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3도 이야기입니다. 3도. 이 3도가 되는 거고 또 이 3도가 동부 13도를 의미하게 되면 이쪽 지역은 바로 5대5 또는 이 호수도 포함되겠지만 루이지애나 더 위로는 관남간서 이런 쪽이 또 캐나다 지역, 퀘벡 지역, 프랑스 지역, 프랑스
거란, 려진, 영국 이야기 되는 거고, 이 함경도 관점을 고려 관점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이 부분도 시대적으로 포함되는 거죠. 자, 이건 누누이 이야기했으니까. 자, 그랬을 때 중요한 거는 나올 때마다 설명하면 근데 나올 때마다 이거 설명하지 않으면 소화하는 사람들이 적으니까 참 애매합니다. 아무튼 동부 13도 방금 이야기했던 거 중요한 거 시카고 박람회가 있었던 루이지애나 자, 이쪽 영역들 자 이쪽 영역들 애들이 중국을 찾고 싶어 뭐 중국은 당연히 다운그라운드 라틴 지역 멕시코 지역 또는 이 남쪽 뉴올리언즈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동부 13도 그러면 3도 수군 통제사 이야기 또 등장합니다. 3도 그러면 3도를 잡으려면 간단하죠. 자 지금 미국의 해군 기지들 포인트입니다. 자 서쪽은 나중 이야기니까 빼야겠죠. 자 빠지고 자 그러면 이거 사각형으로 해야겠다. 자 이 남쪽의 해군 등장하죠. 그러면 동부 13도 관점으로는 팍 줄여야겠죠. 스페인 지역 빼야겠죠. 자, 그리고 뉴욕을 기점으로 내려주고 그 다음에 동부 13도 관점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항구 쪽은 해변가니까 줄여야겠죠. 근데 뉴욕이랑 끼니까 너무 올렸다. 보스턴까지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끼겠죠. 그리고 영국 동부 13도니까 이 정도. 루이지나. 근데 큰 의미에서 뭐 이 정도까지 때려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걸프 지역 멕시코만. 제가 주로 이쪽 포인트는 제가 이쪽을 이제 고려로 가장 많이 이야기합니다. 통일신라. 이제 그 이유고 이제 고려하고 관련됐다. 고려 징기스칸 막 관련된 이야기 나중에 하고 합니다. 고려하고 가장 관련된 부분을 이제 이쪽으로 많이 하죠. 이렇게 봐도 되죠. 통일신라 고려 통신 이제 고려 물론 좀 위로 올라갑니다. 통신 고려의 중요한 포인트 지점 남부다 이거죠. 남부하고 멕시코. 자 그러면 삼도수군 자 영국 해군 제독 여기도 3도입니다. 북쪽 남쪽 서쪽 자 서쪽의 제독 아니 자 이쪽 북쪽의 제독 자, 색깔을 이제 바꾸면서 북쪽의 제독 남쪽의 제독 그리고 서쪽의 제독을 통틀어서 그 영국 로얄 제독이라고 합니다. 여기 영국의 최고의 대장 이름이 이 삼도수군 북쪽과 서쪽과 남쪽을 이렇게 통괄하는 게 영국 제독
그 제도, 그러니까 우리가 삼도 수군 통제사, 그러니까 3도면 1도의 통제사가 있겠죠.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있듯이. 근데 이 3도 수군 통제사, 우리가 이수신 할 때 3도의 수군의 통제사다. 영국에서. 자, 이쪽 북쪽의 함대 사령관 제독, 남쪽의 제독, 서쪽의 제독, 이 세 개를 총괄하는 제독이 있다. 그게 영국의 최고의 제독이다 라고 하는 거죠. 제독. 그래서 영국 해군도 삼도수군 통제사, 이 뜻이다. 영어로 말하면. 이것도 근거 자료를 또 보여줘야죠. 3도.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는 뭐 카페에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다음 편 할 때 좀 한번 집어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3도 수군 통제사다. 영국도. 자, 그러면 이 제독 수군 이 발음을 한번 여러분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언어학자는 전혀 아니지만 이게 재밌습니다. 간혹 제가 하죠. 재밌습니다. 이게. 부족합니다. 자, 갖고 오겠습니다. 잔소리 너무 잔소리 좀 하다 보면 이 잔소리가 너무 늘어나가지고. 자, 제독. 우리가 이 제독 발음 듣겠습니다. 제독. Désintox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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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제독. Admi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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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프랑스어로는 Désintoxication. Désintoxication. 영어로는 Admiral. Admiral. 자, 일본어로는 提督アドミラル提督アドミラル 자, 여기서 일본어로 그 두 가지가 나오죠. 提督アドミラル 대독구는 약간 프랑스어하고 비슷합니다. Désintoxication. Désintoxication. 대자로 들어가는 거. Désintoxication. 提督アドミラル 그다음에 아롬이라는 이제 뒷부분 이 부분 アドミ 아도미랄. ラルアドミラルアドミラル Admiral. 제독, Admiral. アドミラルアドミラル Admiral. Admiral. 자, 그리고 한자 提督アドミラル 대독구만 들어보면 프랑스어로는 Désintoxication. Désintoxication. 자, 이제 요거 감 있으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실 거고, 그 다음에 이 스페인어로 우리가 무적함대 할 때 그 스페인어도 자, grande y felicísima armada, grande y felicísima armada, 이제 아르말라 이쪽 아르마다 우리는 이렇게 하고 grande y felicísima armada, grande y felicísima armada, 일본어하고 비슷하죠. 일본어 다 그 소리가 그 소리입니다. 스페인, 프랑스, 일본. 자, Désintoxication. 물론 이제 이거에 이제 유사어들 이제 좀 빠진 것들 하다 보면 Désintoxication. 이게 앞 단어가 좀 비슷한 提 겁니다. 督アドミラルアドミラルアドミラル 아르마다 다 영어로 스페인어로 또는 프랑스어 이렇게 한자음하고 비슷하다. 결국은 삼도수군 통제사 같은 거다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조지 5세, 그리고 카이저. 이거 독일, 러시아, 영국, 뭐 덴마크 다 이게 한 집안 사이좋은 제국주의 나눠먹던 거. 근데 이거를 다 분열시킨 게 공화국이죠. 그래서 승자는 공화국이다. 자, 그래서 얘들이 자, 이게 니콜라이 2세. 자, 그 다음에 얘가 지금 프린스 헨리 오브 더 프러시아의 왕자죠. 그 다음에 카이저 윌리엄 비렐름 2세죠. 그리고 프란츠 요제프 오스트리아, 영국, 독일. 이게 오스트리아가 더 위쪽이고 신진이 영국 또는 러시아. 그 다음에 독일이죠. 1800년대 세도 가문이라고 표현하는. 그러면 이들이 결국은 영국 제도 이거 보여줘야겠다. 표현이 애매하니까 이게 제도 함대 제도, 영국 해군 함대 제도. 자, 계급의 기원 1360년 7월 18일 왕의 남부, 북부, 서부 함대의 제도. 자, 왕의 남부, 북부, 서부 함대의 제도로 임명된 남작 거슬러 올라간다. 이 임명은 처음으로 한 사람에게 영국 해군의 지휘권을 부여했습니다. 18세기, 19세기 복원의 시대 함대 역할, 제도 역할을 공식화 포함하여 해군 계급 구조 일반적인 개편. 자, 왕의 남부, 북부, 서부의 함대 제도. 즉 3도, 수군 통제사하고 의미적으로 같다. 이 3도를 이제 북쪽, 남쪽, 웨스트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 북쪽, 남쪽, 서쪽, 동부 13도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더 과거에는 고려시대 때에는 북쪽, 남쪽, 서쪽의 의미를 한 이쯤에서 찾아야겠죠. 이쯤에서. 이건 이제 사군 육진 조선시대 이후의 영역이 이 영역이고. 그래서 3도수군 통제사.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에 이제 명예 3도수군 통제사로 가칭입니다. 니콜라이 2세. 프러시안 헨리 왕자. 그 다음에 비렐름 2세가 영국 해군의 3도수군 통제사급으로 되는 겁니다. 물론 명예회원으로. 그 전까지는 다 영국 해군이었죠. 근데 이렇게 러시아, 독일 1910년대까지는 화해의 무대였. 아니 그 연결이 다 같이 잘 살아보자 모두였다. 이거를 깨버린 게 바로 우리 이제 요제프 황제의 동생 막시밀리안 백한반도에서 백한반도 화약고를 터뜨려 버리면서 이들을 다 갈라놓는 세력이 있었겠죠. 그 전까지는 이 제국들은 한가족 패밀리였다. 물론 이제 이 가족들끼리 정치 다툼하는 게 본건제의 핵심이지만, 오늘 이거는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랜드 듀크 알렉스 이분하고 아무튼 요 개념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요 가설들 이해하셔야 되고. 자, 후원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